자, 우리 주몽신화가 누구왕의 이야기냐? 고구려의 동명왕 이야기잖아, 그치? 자, 근데 고구려라고 하는 시대명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고전 시가 갈래에서 고대가요랑 향가 쭉 설명하면서 우리 삼국시대는 어디? 포함은 고대에 있다, 그치? 그래서 이제 요런 주몽신화 같은 친구를 상고시대 설화라고 불러요, 상고시대. 자, 명칭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우리 상고시대라고 하는 게 자, 요때가 또 이제 고대랑 똑같아. 자, 고대랑 똑같아서 자, 고조선에서 시작을 해서 자, 삼국시대까지를 통상 상고시대라고 많이 또 부른다고. 자, 그럼 여기서 이 이제 고조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신화일 거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주몽신화를 배울 땐 단군신화랑 같이 연계해서 배우는 게 좋아요. 실제로 너네 교과서 학습활동에도 단군신화가 함께 실려 있습니다. 자, 어디가 다른지는 짧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상고시대의 개념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오늘 배울 우리 주몽신화 같은 경우는 자, 당연히 작자미상의 신화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 신화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신이한 사람들의 이야기, 신적인 존재들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몽처럼 건국의 시조가 되는 경우가 아니면 성씨의 시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자, 그래서 갈래상 이제 신화로 자, 분류가 되는데 신화는 원래 자, 설화 중 자, 한 부류에 해당이 되죠. 자, 기본적으로 설화의 특징을 다 가지겠지. 설화의 특징이 뭐니? 기본적으로 구전되는 이야기, 기록이 되지 않는다고. 자, 근데 우리는 멀쩡한 텍스트를 배워요. 자, 이거는 불리던 당시에 기록이 안 됐다는 소리고 후대에 기록이 된 거는 자, 거기에 포함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신화는 설화의 특징, 갈래적인 특징을 가지고도 이제 내신 대비해서 많이 물어요. 자, 어쨌든 기록이 되지 않는 문학이었다를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주몽신화를 배울 때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자, 요 주몽신화가 자, 영웅의 자, 일대기 구조를 가지는 가장 이제 최초의 작품 중에 하나야. 자, 이 구조의 자, 최초작이라고 우리가 적어줄까요? 자, 그럼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뭔지는 자,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자, 가장 먼저 자, 이 영웅은요, 항상 자, 고귀한 혈통을 가진 채로 태어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주몽은 아버지가 해모수, 옥황상제의 아들이고, 자,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제 천재라고 하는 이제 옥황상제에 해당이 되죠. 저렇게 이제 고귀한 혈통을 타고 자, 태어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기이한 자, 출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이제 주몽과 같은 건국 시조들은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주몽은 아래에서 태어나죠. 자, 아래에서 태어난다는 것도 이제 되게 이야기가 많아. 자, 사람이 실제로 아래선 태어날 수가 없는데, 이제 이 난생이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자,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 게,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출산을 하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태반이라고 하는 걸 찢고 나오죠. 근데 가끔씩 이 주머니를 달고 그대로 쑥 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대. 그러면은 반투명한 알에 쌓여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대요. 자, 그걸 이제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자, 기이한 출생. 자, 그다음 이제 3번은 자, 요 태어나서부터 거의는 비범한 자, 능력을 갖추고 태어납니다. 비범한 능력을. 자, 그리고 이제 비범한 능력을 갖춘 친구는 항상 누군가의 시기 질투를 받게 되거든. 자, 그래서 시련을 겪어요. 자, 근데 이 시련은 출생 바로 이후에, 성장 전에 겪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 주몽신화는 둘 다 있어요. 자, 이게 네 번째라면, 자, 다음 다섯 번째는 자, 항상 이 시련은 혼자 극복을 안 해. 자, 항상 조력자가 등장을 합니다. 조력자의 도움을 가지고 자, 여섯 번째 그 시련을 극복해내고 자, 그 극복의 끝에 자, 어떤 큰 위협을 자, 달성하거나 성취를 하는 걸로 나오더라. 자, 이게 영웅의 일대기 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빠지거나 뭐 더 더해지거나 하는 자, 이런 구조를 후대 작품들이 또 가지게 된다고. 뭐 예를 들어 뭐 홍길동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자, 여러 가지 영웅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생되다 보니까 신적인 존재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여성이 영웅적인 활약을 내놓는 그런 여성 영웅 소설도 등장을 하는 거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박시전 이런 거 있다, 그죠? 자, 어쨌든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자, 또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고, 자, 포인트 중에 하나고, 자, 우리가 읽어볼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자,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이제 다양한
신화소라 그래요. 자, 줄여서 그냥 화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다른 말로, 자, 모티프라고도 부릅니다. 자, 일정한 이야기의 틀이나 구조를 말하는데, 이게 후대 작품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모티프라고 부르는 거야. 자, 우리 옛날에 그런 것도 많이 배웠잖아. 그 춘향전 할 때, 춘향전 할 때 뭐 염정설화라든지 암행어사 설화라든지 그런 것도 일종의 다들 모티프야. 모티프인데, 자, 그게 후대 작품의 다른 형태로 또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자, 요 주몽신화의 모티프들이 뭐가 있을까? 자, 가장 먼저는 자, 천손 자, 하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천손하강이 하늘의 자손이 아래로 내려와서 무언가 일을 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 내려온 자, 천손이 자, 하늘의 아버지를 두고 자, 땅의 어머니를 두는 천부지모라고 하는 구조를 가져. 그래서 땅 쪽이 어머니, 항상 아버지 쪽이 이제 하늘. 자, 그 둘이 맺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구조가 자, 여기서 난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난생. 사람이 아래서 태어난 이야기. 주몽 말고도 많죠. 이제 우리 어디도 있어. 그 최근에 배운 구지가에서도 이 김수로가 아래서 태어나고 신라의 시조인 박혁것에도 아래서 태어나고. 자, 아래서 태어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자, 난생설화가 자, 세 번째. 자, 다음 네 번째 대표적인 요 신화소는 자, 어별성교가 있어요. 자, 어별이 뭐냐면 물고기랑 자라야. 자,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 나오는 이야기를 별주부전이라고 하잖아. 그지? 자, 그런 것처럼 어별성교가 물고기와 자라가 자, 다리를 만들어주는 이야기. 자, 요게 자, 네 번째 주요 자, 신화소 되겠습니다. 자, 요 네 가지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자, 우리가 작품을 읽으면서 용의 일대 구조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요걸 자, 찾으면서 읽는 게 요 주몽신화의 핵심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자, 보기 전에 자, 마지막 포인트. 자, 우리 단군 신화 있죠? 자, 단군 신화와 자, 바로 비교를 할 건 아니고 자, 다 읽은 다음에 자, 단군 신화와 자,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자, 요 작품의 또 자, 마지막 포인트쯤 되겠네요. 자, 공부할 포인트는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지문 가보겠습니다. 자, 뒤로. 자, 7쪽이네. 자, 보자. 자, 고구려는 곧 졸본부여이다. 지금의 화주 또는 성주라고도 하나 이는 모두 잘못이다. 졸본주는 요동방면에 있대요. 지금의 중국쯤이지. 자, 국사 고려본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다. 이건 후대 기록이 이루어진 책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시조동명성제부터가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인데, 자, 시조동명성제의 성은 고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 이 주몽이 자, 풀네임이 고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원래 이 주몽의 성이 고가 되면 안 되거든요. 아빠가 해씨야, 해씨. 그래서 원래 해주몽이 돼야 되거든. 자, 왜 고씨라고 했는지 보자. 자, 이 앞서 북부의 왕 해부르가 이미 동부여로 피해갔으며 부르가 세상을 떠나자 금화가 왕위를 계승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고구려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건국이 되는 나라야. 자, 그러면은 그 당시 고구려랑 이제 쌍벽을 이루던 어디 얘기부터 가는 거냐면, 자, 부여라고 하는 나라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자, 이 부여에 그 이제 누가 있냐면, 자, 우연의 일치지만 자, 해시성을 가진 부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일찍 죽고, 자, 그의 아들인 금와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를 잇게 돼. 자, 이게 설화 내용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 금화가 이제 뭐 금색 개구리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금화가 지금 부여의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갑자기 얘를 왜 언급을 하냐? 자, 이어서 보세요. 자, 이때 금화는 태백산 남쪽 우발수라고 하는 이제 큰 강에서 자, 한 여자를 만나 누구인가를 물으니 그 여자가 말을 해. 자, 이 금화가 자, 누구를 어떤 한 여자를 만나는데, 자, 이 여자가 자기소개를 시작을 해요. 자, 봐봐. 자, 밑에 나는 하백의 딸로 이름은 유화인데, 자, 밝혀지죠? 자, 이 여자는 유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인데, 자, 하백의 딸이래. 자, 하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백이 누구냐? 자, 신이야, 신. 자, 이 여자인 유화는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자, 이 하백은 물을 관장하는 물의 신의 딸입니다. 자, 일단 엄마 쪽 태생부터 이제 심상치 않죠. 자, 밑으로 보면 유아인데 그 여러 아우들과 논일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자, 나타나 자기는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면서 자, 바로 다 밝히죠. 자, 이 여자랑 이제 이어질 남자입니다. 자, 해모수 자가 있는데, 자, 이 해모수가 자기를 뭐라고 해? 자, 나는 천재의 아들 해모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이 천재가 하늘의 황제거든. 자, 말 그대로 자, 옥황상제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옥황상제의 아들인 해모수다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나를 웅신산 및 압록강가에 있는 집 속으로 끼어 남몰래 정을 통했다라고 하는데 뭐 말이 정을 통했다지. 자, 이 유화와 이제 강제 혼인을 맺은 거죠, 그죠? 자, 이런 채로 해모수가 갑자기 런을 쳐. 자, 이를 저지르고 런을 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밑으로 가면 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내가 중매도 없이 혼인한 것을 꾸짖어 마침내 이곳으로 귀양을 보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외간 남자랑 이제 이 하백이 모르는 외간 남자랑 놀고 자 돌아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허락도 없이 연애를 해. 허락도 없이 혼인을 약속을 해. 자, 이런 죄로 자 화가 난 거지. 그래서 이 여자를 자 귀양을 보낸다고요. 자, 이 귀양을 간 장소가 어디다? 자, 이 우발수 아래까지 온 거야. 자, 그래서 우연히 이 금화를 만나게 된 거라고. 자, 그러면은 이 얘기를 듣고 금화가 뭐라고 생각하겠냐? 자, 라고 했다. 금화는 참 이상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자, 그 여인을 방 속에 가두어 두었대. 자, 그럼 지금 이 유화는 자, 몸이 어디 있어요? 부여에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이 여자가 밑으로 보면은 자, 햇빛이 방 속을 계속 비춘대. 자, 여인이 몸을 피하자 마치 스포트라이트처럼 햇빛이 따라와서 또 비춘단 말이야. 자, 그로부터 태기가 있더니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닷되들이만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냥 낳았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자, 실제로는 겨드랑이로 낳았다라고 하거든. 자, 알이 한 타조알쯤 된다고 생각해봐. 자,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이 유화와 해모수 사이에 자, 알이 먼저 태어난다고. 자, 그럼 잘 봐. 여기서 신화소가 여러 개 지금 나온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신화소 첫 번째 천소나강이 있어. 자, 이 천소나강은 어디서 볼 수 있어? 천재의 아들인 해모수가 자, 이 아래쪽인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거. 자, 여기가 바로 자, 천손하강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천부진모는 뭐야? 어쨌든 얘네들이 맺어져서 결실을 맺었잖아. 그치? 자, 우리가 물의 신이라고는 했지만 여기가 땅에 있는 거야. 자, 물은 땅에 있고 하늘은 하늘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자, 땅과 자, 하늘의 결합. 자, 여기가 자, 여기에는 뭐가 있다? 자, 천부지모가 들어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이 알이 자, 난생설화를 말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 난생도 종류가 좀 있거든? 자, 밑에 적어줄까요? 자, 이 난생은 자, 1번, 2번. 자, 1번은 지금 주몽처럼 자, 사람이 인생, 낳은 자, 알이라고 하는 인생난설화가 있고 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최근에 배웠잖아. 구지가 같은 배경설화를 보면은 갑자기 하늘에서 알이 내려왔다. 이런 말이 있지. 그지? 자, 이런 걸 우리는 천강란이라 그래요. 하늘에서 떨어진 알. 자,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인생난설화는 신화에서는 주몽신화 하나밖에 발견이 안 되고요. 다른 설화에는 인생난이 하나 더 있긴 한데 뭐 겉타지설화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화에서는 자, 거의 유일에 가깝습니다. 자, 그리고 유형은 인생난설화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 인간인 유화가 낳은 알이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난생설화까지 지금 왔습니다. 자, 천소나강 했고, 천부지모 했고, 난생 했고. 자, 마지막 하나는 어별성교만 남았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해서 볼 수 있는 용의 1대2 구조 한번 보자고. 자, 고귀한 혈통 나왔죠? 어디? 자, 아버지, 할아버지는, 외할아버지는 이제 그 물의 신인 거고, 응? 친할아버지는 옥황상제잖아, 그지? 자, 이런 것처럼 고귀한 혈통인 거는 바로 알려져 있고, 자, 기이한 출생은 뭐다? 사람이 아래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 그럼 아직 여기까지만 읽은 거네?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알, 자, 이어서 보세요. 자, 닷되들이만 했다. 왕은 그것을 버려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를 않았다. 여기 밑줄. 자, 이 뭐다? 여기서의 왕은 금화예요. 자, 사람이 알을 낳으니까 진짜 불길하잖아. 이 왕의 입장에서는. 이 알에서 뭐가 태어날 줄 알고. 자, 그래서 이 알을 버립니다. 자, 이걸 일종의 뭐라고 볼 거냐. 자, 여기 4번에 있는 시련 있죠. 자, 이 시련 중에도 자, 성장 자, 전 시련이 있고 성장 후 시련인데 지금 성장 전 시련이 나온 거야. 자, 알이 버려진 것. 자, 근데 그 개와 이제 뭐니? 자, 이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먹지를 않았대. 그래서 길에 내다 버리게 했는데 소와 말이 모두 그 알을 피해서 지나갔대. 자, 그리고 들에다가 내다 버리니까 자, 새와 짐승이 오히려 덮어주었대. 이 알이 잘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러면 자, 일종의 먹지 않거나 밟지 않고 지나간 거나 아니면 품어줬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도움이라고 볼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이 5번도 일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조력자는 여럿이 나오겠지만 자, 첫 번째 조력자는 자, 짐승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짐승들. 자, 그리고 이에 왕이 알을 쪼개보려고 했으나 자, 깨뜨려지지도 않아. 자, 그래서 이제 진짜 무슨 그 공포 영화에 나오는 인형 마냥 그 있잖아. 공포 영화에 보면은 그 인형을 딱 놔뒀어. 어디서 이제 쓰레기통 같은 데서 주워 왔는데
너무 불길해가지고 이제 남편이 그 갖다 버렸대. 근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침대에 다시 막 앉아 있는 거야. 그러고 또 갖다 버리고 막 상자에 넣어서 자물쇠로 잠갔는데 다음날에 또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막 그 다음날엔 갑자기 그 인형이 막 칼 들고 앉아 있고. 너무 무섭잖아, 그치? 자, 그런 거 마냥 이 알을 버렸는데 계속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찌할 수 없구나 라고 해가지고 자, 이 알을 다시 유아한테 돌려준다고. 자, 그러고 나서 밑에 보세요. 자, 마침내 그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그 어머니는 알을 물건으로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자, 한 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는데 자, 골격과 외양이 영특하고 기이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알을 자, 어떻게 하고 나왔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자, 이 알을 자, 깨고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묘사가 있지. 맞아? 자, 우리 모든 조류는 그래. 자, 뭐 요 친구가 조류라는 건 아니지만 조류는 태어날 때 알을 스스로 깨지 않으면 죽어. 밖에서 깨줘서 이제 인위적으로 깨주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야생에서는 알을 못 깨면 그 안에서 죽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알을 스스로 깼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뭐라고 보냐? 이 알을 새로운 세계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주몽은 새로운 세계를 깨고 나온 거지.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자, 새로운 자, 세계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 자, 그럼 이게 마지막에 건국하게 될 고려가 될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라고. 복선까지 가진 않아요. 자, 어쨌든 알을 깨고 나왔다는 거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어서요. 자, 밑으로 보면 나이 7살의 기골이 준수하니 범인과 달랐다. 자, 이 뒤에 밑줄. 자,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는데 100번 쏘면 100번 다 적중하였다. 자, 활은 되게 무겁고 그 탄력이 굉장해서 어린애가 당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뭔가를 계속 포인팅을 해. 맨날 보면은 이러고 있고 가끔 가다 보면은 나한테 아빠 불러봐 아빠 불러봐 하면은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누르고 싶거나 건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집 이제 스위치를 이렇게 눌러보는데 안 돼. 왜? 아기는 힘이 약하거든. 자, 7살짜리 아기는 절대 활을 당길 수 없어. 되게 무거워요. 자, 근데 그걸 당기는 것도 모자라 활과 화살을 만들어서 백발백중 다 맞춘대. 이게 이본에 따라서는 이제 자고 있는 이제 자기를 계속 이제 무는 쉬파리가 있는데 그 파리에 눈을 활로 쏴서 맞췄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 자, 그럼 요거를 뭐라고 잡으면 돼? 비범한 능력이라고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풍속에 그래서 활을 잘 쏘는 그 나라니까 그 당시 부여겠죠. 자, 부여의 풍속에 활 잘 쏘는 사람을 자, 주몽이라고 불렀대. 그래서 자, 그 이름을 그대로 따서 이름을 주몽이라고 지은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하나 더 있는데 그거 기억나니? 자, 이 유아가 임신 당시에 계속 자, 햇빛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비쳤다. 이런 내용이 있지, 그치? 자, 여기서 이 햇빛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 햇빛이 왜 중요하냐면 요 당시 고구려나 부여는 이제 수렵에서 이제 농경 생활로 넘어가기 시작한 그런 사이였단 말이야. 자, 그때 햇빛과 물과 비 이런 것들은 농사를 짓기 위한 필수품 중에 하나야.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햇빛, 즉 자, 태양이나 자, 이 태양 자리에 있는 자, 천신, 자, 이것들을 자, 숭배하는 사상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태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포인트로 잡아주신 다음에 자, 이어서 볼까요? 자, 금화에게는 또 아들이 7이 있어. 자, 여기 보면은 금화가 아들이 졸라 많아. 자, 7명이 있는데 자, 요 7명의 왕 중에 자, 이름이 언급된 건 딱 한 명입니다. 자, 봐봐. 자, 일단 언제나 주몽과 함께 놀았으나 그 재능이 주몽을 따르지 못한다. 야, 7살이라고 생각해봐. 다른 애들은 그냥 뛰어놀기 바쁜데 얘는 갑자기 활 만들어가지고 막 활 쏘고 댕기고 막 사냥도 해요. 사냥도 하는데 이분은 여기는 없지만 사냥을 하는데 다른 애들은 하루 종일 이제 7명 싹 다 모여가지고 사슴 한 마리를 놓치는데 이제 주몽은 갔다 오니까 막 사슴이 산처럼 쌓여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 자, 그런 이제 재능 차이를, 압도적인 재능 차이를 보니까, 자, 장자인 대소가, 자, 이 대소가 이제 이 금화 왕의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인데, 자, 얘가 요렇게 얘기를 해. 자, 뭐라고요? 자, 주몽은 사람이 낳은 자식이 아니니, 여기 밑줄, 일찍 없애지 않으면 후환이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의 일종의 후환은, 자, 이 이제 주몽이 잘 자라서 자, 대소나 이 금화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부의 왕이 되는 거. 요걸 이제 걱정을 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대소가 자, 일종의 성장 후에 실현이 될 인물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금화가 처음엔 잘 안 들어요. 에이, 걔가? 이런 식으로 들어서 한번 시험은 해보는 거지.
자, 뭐를? 자, 주몽을 시켜 말을 기르게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분이 이 좋은 말을 얻기 위해서 말의 혓바닥에다가 이 바늘을 세로로 이렇게 꽂아놔가지고 일부러 굶겼다. 여기 있는데,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되게 스무스하게 나오죠? 그냥 먹이를 적게 줘서 여의게 한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자, 좋은 말을 알아보고 이제 그 좋은 말을 일부러 굶기고, 자, 딱히 좋지 않은 말한테 밥을 배불리 먹여가지고, 자, 되게 이제 살쪄 보이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은, 자, 눈에 보이기에는 안 좋은, 잘 못 달리는 말이 좋아 보이니까 그만은 그걸 가져가고, 옛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제 썩은 말처럼 보이는 걸 주몽한테 준단 말이야. 자, 근데 그 말이 바로, 자, 나중에 천리마라고 하는, 기린마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주 뛰어난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자, 왕은 듣지 않고, 자, 말을 시켜 기르게 하고요. 자, 왕은 살찐 말은 자기가 타고 여인 말은 주몽에게 줍니다. 자, 이어서, 자, 왕의 여러 아들과 여러 신하들이 주몽을 죽이려고 하니, 자, 주몽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아차리고 주몽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뒤에 보면은 이 나라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 하는데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 어디를 간들 살지 못하겠느냐. 자, 그러니까 빨리 여기를 벗어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하여 주몽은 여기서는 부각은 안 되는데, 자, 오이등 세 사람의 동그라미 쳐볼래? 자, 이 사람도요 조력자거든요. 자, 이 오이등 세 사람이 원래는 다른 이보는 오이, 마리, 자, 협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얘네 세 사람이 이제 이 주몽이 나라의 깃틀을 잡는데 도움을 준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일종의 또 조력자입니다. 자, 이어서, 자, 도망했는데 엄수라고 하는 큰 강에 이르러서 물을 향해 고하기를. 자, 이것도 일종의 이제 목숨을 위협받는 시련이 되겠죠. 자,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해? 자, 자기의 수저를 얘기를 해. 나 금수저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다이아 수저죠. 나는 천재의 손자이며 하백의 외손자다. 오늘 도망에 가는데 빨리 이 물을 열어라 라고 하니까 진짜로 열려. 어떻게? 자, 물고기와 자라가 솟아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어. 여기 밑줄. 자, 이 부분이 이제 요 신화소로 따지면은 뭐예요? 자, 어별성교가 되겠죠. 어별성교. 자, 어별성교가 되고, 자, 여기서 나오는 물고기와 자라가, 자, 또 하나의 조력자가 돼요. 자, 물고기랑, 자, 이 자라가, 자, 세 번째 조력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짐승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태어났고, 자, 오이마리 협보 등의 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왕국을 건설할 거고, 자, 물고기와 자라 덕분에 목숨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됐잖아. 극복을 했죠. 자, 극복을 한 다음에, 자, 이어서, 자, 이로써 뒤쫓아오던 김하병은 건너지를 못하고 주몽은 무사히 졸본주에 이르러 도읍을 정했다. 자, 근데 미처 궁시를, 자, 해봤자, 이 주몽이랑 오이마리 협보 세 사람밖에 없으니까, 자, 궁궐을 지을 틈은 없어가지고, 자, 비류수 위에 집을 지어 거처를 하면서, 자, 국호를 고구려라고 정하였다. 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 고구려라고 정하였다가 바로 위협을 달성하는 구간이죠. 자, 근데 여기도 이제 이번마다 다른데, 여기서는 되게 이제 스무스하게 왕국을 건설했다라고 하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일제강점기에서도 우리가 납득하지 못한 사실이 뭐야? 일제가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깃발을 땅 꽂고 여기 우리 땅이야 라고 한 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응? 이미 우리나라가 있는데 그렇게 온 거야. 지금 주몽이 하는 게 물론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제 비유하자면 그런 거야. 이미 비류수 위에는 비류국이란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깃발 꽂고, 자, 여기 집을 거점으로 우리 집은 이제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비류국의 왕이 있겠지. 어이가 없을 거 아니야. 주몽을 찾아와서 뭐라니. 자, 근데 보니까 애가 또 괜찮아서, 야, 네가 좀 능력도 있어 보이고 하니까 차라리 우리 이 비류국으로 이제 속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싫지. 응? 자기만의 왕국을 방금 건설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해. 야, 나랑 시합하자. 나라 따먹기 하자 하면서 지자라는 거예요. 나랑 활쏘기 시합하자 해가지고 이겨. 자, 이겨가지고 이제 이 뭐 단순히 활쏘기 시합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전쟁을 한 겁니다. 전쟁을 한 건데, 자, 그 전쟁에서 이제 이긴 이제 주몽이 정식으로 이제 이 고구려를 건국하게 된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로 인하여 고로성을 삼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성이 해인데 왜 고로 삼았냐? 이 고가 높을 고자야, 높을 고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 햇빛은 태양과 천신은 위쪽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위쪽에 있는 자기의 혈통을 따서, 자, 높을 고자라고 하는 한자를 자기 성으로 삼아요.
자, 그래서 고주몽이 된 거야.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자, 이때 나이가 몇 살? 12살. 만으로 따져도 14살이네요. 자, 그때 이제 12세였는데, 한나라 효원제 건수 2년 갑신의 즉위의 왕이라 일컫습니다. 자, 제일 융성하던 때는 21만 508호나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뒷얘기도 있어. 자, 이번에 따라 다르지만 역시나, 자, 주몽이 한 40세 되던 해. 자, 이제, 나라놀이 다 했다라고 하면서, 자, 아까 우리 얻었던 말 있죠, 말. 자, 그 기린말을 타고 하늘로 슝 하고 다시 올라가는, 자, 그런 결말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본 신화소 4개랑, 자, 그리고 이제 영웅의 1대2 구조도, 자, 7가지가 모두 잘 드러나 있죠. 자, 그리고 중간중간 조력자도 다 체크를 했고요. 그럼 나머지 포인트는 뭐 남았어? 자, 이 단군 신화와의 비교인데, 자, 단군 신화의 인물 관계도도 비슷했을 거야. 자, 여기로 이제 조금 따져보자면, 자, 우리 아버지 세대부터, 자, 우리 단군왕검이 태어날 때 단군왕검의 할아버지가 환인으로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이 환인의 아들이, 자, 환웅이죠. 포지션이 똑같대. 자, 그리고 요 자리에 이제 알로 태어나지는 않지만, 자, 요 자리에 단군이 들어온단 말이야. 단군이 들어오고, 자, 엄마 쪽은요, 자, 여기 여자 쪽에 웅녀가 들어오고, 자, 웅녀의 아버지는 알려져 있지 않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3대기의 구조는 똑같이 가져가. 유사한 점이 많아요. 자, 그리고 이 환인 환웅으로 이어지는 천손 하강영사라도 있고, 그리고 웅녀는 곰이니까 땅 쪽이겠지. 자, 이 땅과 하늘의 결합인 천부지모도 잘 들어가 있단 말이야. 난생은 없지만, 자, 그래서 일부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 자, 이런 천손하강이나, 자, 천부지모 같은 것들. 그러면, 자, 또 어떤 공통점이 있냐? 자, 이 단군이 결국 고조선이라고 하는 건국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 자, 이런 것도 있고. 자, 대신 영웅의 일대기 구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는 항상, 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일종의, 자, 투쟁 서사가 있어야 되거든. 투쟁.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비류국과의 전투도 있고, 자, 대소를 피해서 도망을 가거나 하는 것도 다 투쟁 중에 하나야. 자, 그런데 단군 신화는 어때? 이러이러해서 만났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단군이 태어나고, 이 단군이 1908살까지 살다가 이제 또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떻게 뭐 산신이 되었다 이렇게 결말을 맺는데, 자, 단군 신화에서는 이 투쟁이라고 하는 서사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보통 차이점으로 잡힙니다. 자, 공통점은 여러 가지 구조는 공유를 하지만 영웅의 1대2 구조는 아니고, 투쟁 설화가 있는 이제 주몽 신화에 비해 단군 신화는 투쟁의 서사를 찾아볼 수가 없더라. 자, 이런 걸로 많이 비교를 하니까, 자, 간단하게나마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주몽 신화는 제가 이제 프린트에 1번부터 6번까지에, 자, 이렇게 프린트로 잘 정리를 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